자, 처음에 표현할 게 몇 번이라고 하셨죠? 20번. 임의의 실수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P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직선 다 K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P라고 하는 점의 자취의 길이 P파이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P의 값이 필요합니다. 자취의 길이의 값이 파이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자취는 모양새는 1일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개의 직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두 직선은 지금 무슨 관계인지 알겠나요? X 앞에 꺾기를 곱했더니 K야? 네. Y 앞에 꺾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그 무슨 관계냐고요? 수직.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직선이 지금 현재 수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직선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죠? 자, 앞에 있는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죠? 3,0. 네, 항상 3,0이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뒤에 있는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의 좌표가 누구죠?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누구냐고요? 마이너스 3. 이해도 되신 거 맞아요? 그런데 두 직선의 교점이 P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을 찍겠습니다. 한 점은 3,0이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첫 번째 직선이 있고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은 직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직선은 이 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요구하기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관계가 수직이라고 했나요? 네. 그런데 그런 수직인 관계에 있는 직선들은 너무 많잖아. 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P점 좌표는 그때 요게 지금 P점이에요? 네. 이해된 거 맞아요? 이 P점의 모양새는 원래 중심각이 180이었을 때 원주각이 90도죠. 네. 그렇다면은 원 위의 점의 좌표가 P점이지 않겠어요? 그 말이 이해되시나요 지금? 한 번만 다시 설명. 원주각이 180도였을 때, 중심각이 180도였을 때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면 중심각이 180이죠. 네. 중심각이 180이었을 때 원주각 크기값이 90도인가요? 아, 중심각이 180이었을 때 원주각 크기값이 90이에요? 네. 그럼 직선과 직선의 교점 좌표, P점 좌표의 자취는 항상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네. 아,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 반지름 3인 원이기 때문에 자취의 길이의 값은 몇이에요? 뭐라고 이해했죠? 원의 넓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점 P점이 놓여져 있는 건 원의 테두리에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6. 그때 문제에서 P값은 6이라고요? 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저도 자, 이제 문제 입센 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입센 수에서 모르는 거 불러주세요. 170. 1212번. 1212번은 개념센 수학에 있는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마름모가 있습니다. A점 좌표값 1,5고요. 그 다음 C점 좌표값 n,0입니다. 그랬을 때 AC라고 하는 선이 대각선이고요. 길이는 13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걸 알고 있네.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그 다음에 A하고 C를 연결한 길이값 몇이죠? 13.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직각일 테니까 5대 12대 13을 알고 있나요? 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10이라고요? 네. 그래서 n값이 누구라고요? 1에서 오른쪽 12만큼 갔으니까 n값은 13이죠? 그랬을 때 문제가 두 점 BD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BD라는 직선이 알고 싶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의 기울기하고요. 이 점 좌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의 기울기는 누구죠?
10 마이너스 12 그 다음 가운데는 이 점 좌표의 값은 누군데요? 9,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A점과 C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7, 7, 이분은 그럼 L이라고 하는 선은 기울기가 누군데요?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들을 수직으로 이등분하기 때문에 L의 기울기가 누구냐고요? L의 기울기는 5분의 10인가요?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기울기도 알고 있고 지나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식을 세우겠습니다. L의 값이 누구라고요? Y에서 마이너스 기울기의 값인 5분의 11을 썼고요. X에서 X좌표 7을 뺐습니다. 양변 10배만 하면 되나요? 10i 마이너스 10배 했지? 10i 마이너스 25 10배 했으니까 이건 못하겠습니다. 2항 했습니다. 7배 한 게 몇이야? 168? 168 마이너스 168인데 25를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144 그때 문제는 A하고 B의 값을 빼라고요. 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43을 뺐습니다. 그래서 답이 133인가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237번 1237번. 네. 왜요? 왜 시간이 없죠? 개봉. 좌표 평면에 세 점 좌표 ABC가 있습니다. 세 점을 꼭 지나는 삼각형 ABC의 무중심 좌표를 G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변의 값의 중점 좌표의 값을 L, M, N 중에 N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Bn하고 LM의 서로 수직이면서 G라고 하는 점에서 LM까지 거리의 값이 서로 T라고 한다면 AB라는 값을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게중심은 1, 4, 5에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근데 A, B, C라고 하는 세 점 좌표 찍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중점 좌표 LMN에 대해서 언급한 것 말고는 선글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일단 2,1이라는 점의 좌표를 찍었습니다. L값은 2,1입니다. 그 다음에 M이라는 점의 좌표가 4,-1이라고요? 네. 이런 점들은 지금 중점이라면서. 근데 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찍을 수가 없잖아. 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게중심 좌표는 1, 4, 5면에 있다고? 선분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BN이라고 하는 선분과 LM이라고 하는 선분이 수직이라고? 그리고 무게중심에서 LM까지 거리의 값은 서로 T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A점, B점, C점 좌표를 찍었으면 좋겠는데 A점, B점, C점이 어디 있으려나? 애매하다. 일단 LM이라고 하는 선이 이거라며. 네. 얘가 지금 LM이라고 하는 선인데 LM과 수직이라고요? 네. BN이 네. N점 좌표, 여기는 L하고 M이었잖아. 근데 N점 좌표 어딘지 모르잖아. N점이 어디 있으려나? 그럼 A, B점 또 어디 있는 거야?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수직인 거는 지금 이거 두 개가 수직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B점하고 N점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거든? 네. B점과 N점? L은 A, B의 중점이었어요? 네. A, B점은 또 어디 있는 거야? B점 좌표는 어디 있을까? N은 1, 4면
에 있지 않을까요? n이 1 싸우면은 그쪽쯤일 것 같은데. 무게중심에서 LM까지 길이의 값은 4루트입니다. 그때 AB를 곱하세요. 그림이 어렵네, 그림이. 선생님, 그럼 좌표평면 안 그리고 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좌표평면 안 그리고 풀면은 머릿속으로 식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BN이라고 한 선이 BN이 어디쯤에 있으려나. 에이, 그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건 너무 힘들다.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말고 풀자.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문제 푸는 게 쉽지 않아서 일단 대충 삼각형 그리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적이지 않은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ABC라고 하는 세 점 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AB의 중점 좌표, BC의 중점 좌표, 그 다음 CA의 중점 좌표가 있습니다. 근데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무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중심은 중점들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무중심과 똑같습니다. 문제 풀면서 그런 문제를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삼각형 ABC의 무중심과 LMN의 무중심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BN이라고 한 선하고 BN이라는 선하고 LM이 수직이라고 쌤이 그린 거는 지금 수직인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B하고 N을 연결했을 때 이 선하고 LM의 값이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고요? 네. 그리고 길이의 값을 준 거는 G에서부터 LM까지 길이의 값이 여기가 지금 4루트예요? 네. 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중점인가요? 네. 무게중 점의 좌표는 전체 삼각형 ABC에서 선분의 길이 B가 여기가 몇 대 몇이에요? 여기가 2대1인가요? 2대1은 4대2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이만큼의 길이의 값은 BG하고 GN의 값은 4대2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빨간색 삼각형에서도 무게중심은 지잖아? 그렇다면 NG대 이 점 좌표를 뭐라고 칭할까? H H라고 칭할까? 그럼 GH의 길이의 값은 몇 대 몇이에요? 2대1. 아, 여기도 2대1이에요? 무게중심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걸 알고 있네. 여기 선분의 길이가 몇 대 몇이죠? 2대 2대 1대 3인가요? 아, 여기 전체 길이가 4니까요? 네. 여기 길이의 B는 2대 1대 3입니다. 네. 근데 여기 길이가 지금 4루트라며. 네. 여기가 4루트면 여기는 8루트, 여기는 12루트. 네, 세 군데 선분의 길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N점 좌표가 필요한 거죠? 네. N점 좌표의 값은 AC의 중점 아니야? 네. 여기 수직이라며. 네. 우리는 L과 M의 좌표는 알고 있죠? 네. L점 좌표의 값은 2,1입니다. M점 좌표의 값은 4,-1입니다. 그럼 H점의 좌표는 누군데요? 3, 근데 LM의 기울기를 알고 있나요? 마이너스 1. LM의 기울기의 값은 오른쪽으로 두 칸 갔을 때 밑으로 두 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BN의 기울기의 값은 누군데요? 1. 그럼 직선 BN을 구할 수 있겠네. 직선 BN의 값은 누군데요? Y는 Y 마이너스 기울기 1, 3,0을 지나니까요? 네. 그럼 따라서 이 직선은 Y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로서 n점 좌표를 알고 싶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G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H까지 길이의 값을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 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까지 길이가 몇인데? 여기가 지금 4루트 2, 여기는 8루트 2였나요? 네. 그럼 HN의 길이의 값은 몇인데요? 네, 여기 길이의 값은 12루트 2예요? 아,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렇다면 이 점 좌표 H점의 좌표의 값이 3,0이었다고? 네. 근데 여기 기울기는 1이고 네. 그럼 오른쪽으로 12칸 위로 12칸을 가면은 n점 좌표 나오는 건가요? 그래야지 1대1대 루트 2에서 12루트 2가 나올 테니까요. 그럼 12칸 12칸 갔으면 좋겠습니다. H로부터. 그럼 n점 좌표의 값은 누구라고요? 15,10. 그때 문제는 두 개를 곱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A, B 곱했더니 180. 네, 사실적인 묘사가 힘들어서 그냥 대충 그리고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네. 네. 근데 이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금속이니까 소매, 니 때 아니에요, 혹시? 이만 네. 살이 변색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저 1244번. 124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244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의 값은 4루트 2,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선분의 1의 값 5, C라는 선분의 1의 값 루트 17짜리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하은이 문제 집중해주세요. 선분 AB의 값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D점입니다. 그리고 D점에서 선분 AC의 수세발 내린 점의 점의 좌표가 2점입니다. 선분 D라는 선분의 길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B라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4루트 2였다고? 근데 3대1로 쪼갰다며. 3대로 쪼갰으면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3루트인가요? 네. 그 다음에 선분 AB 위에 있는 내분점 D점에서 수세발 내렸었는데 선분의 1이 알고 있는 건 지금 BC 길이를 알고 있고 C의 길이만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녀석의 값은 지금 D 길이가 필요합니다. 아이씨, 어떻게 하지? 삼루트인 거 말고는 아는 게 없는데. 수선? 또 그냥 반대 반대쪽에도 똑같은 거 하나 그으라고? 뭐를? 뒤에서 시 D하고 C를 연결하라고? D하고 C를 연결하면 D, C 길이를 알아? 어떻게 알아? 생긴 게 느낌이 촉이? 보면 네. 여기는 3루트인데 여기는 루트 17이잖아. 그냥 네. 직각이라는 걸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직각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써먹지?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선분의 길이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여기 길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러네. 근데 여기 길이 모르잖아.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평행선을 그으면 될 것 같은데 D2라는 선이랑 아, 평행하게끔 이렇게 수행을 내리겠습니다. 여기도 수직입니다. 그럼 삼각형 AD라는 삼각형이랑 이 점을 F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 AD하고 ABF는 닮았나요? 네. 그때 선생님이 구하고 싶은 거는 BF의 길이 값을 구하면은 DE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F라는 길이에 몇을 곱한 게 D인지 알아요? 3분의, 아니 4분의 4. 이게 지금 D인가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구하고 싶은 건 BF가 궁금합니다. 근데 BF를 갖다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4루트 2, 5, 루트 17. 근데 이만큼 길이를 모르잖아. CF의 길이도 모르고 AF 길이도 모르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쌤이 BF라는 길이의 값은 H라는 문자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CF라는 길이의 값은 A라고 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겠습니다. 뭘 사용하자고요? 피타고라스. 자, ABF라는 삼각형에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H제곱 H제곱 플러스 루트 17 마이너스 1은 32. 삼각형 CBCF에서 풀고 있습니다. H제곱 H제곱 플러스 A제곱의 값은 20. 앞에 뒤에 거 빼겠습니다. 맞게 썼나요? 네. 그럼 2루트 17A의 값은 A라는 녀석의 값은 이게 A 값인가요? 네. A 값만 대입하면 H 구할 수 있겠네요. 대입했습니다. 17분의 20. 그럼 17분의 25면은 분자의 값은 17분의 25 곱하기 17이 오른쪽엔 25예요? 거기서 우리 뭐 빼자고요? 17분의 25를 빼자고요? 네. 그럼 뺐더니 뭔데요? 17분의 25 17개, 25 1개. 25 16개예요? 그럼 H의 값은 루트 17분의 20? 네. H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H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BH죠? 4분의 3만 곱하면 돼요? 4분의 3을 곱했습니다. 루트 17분의 3. 4분의 3을 곱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아, 유료화했습니다. 17분의 15 루트 17. 그때 분자분모에 있는 17, 15의 값을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순수하게 피타고라 정리만 사용했습니다. 직선방식을 사용해서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 게 몇 번이죠? 1246번. 1246번으로 갔습니다. 세점좌표를 꼭 지정하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 ABC의 무의심좌표가 원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점 B점과 C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A점 좌표는 유일하게 2,4라고 하는 점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B점과 C점 좌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정삼각형의 무의심 좌표가 원점이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정삼각형 높이의 값은 무의심을 지날 테니까 이게 지금 정삼각형 높이에 해당하겠네요? 네. 무의심 좌표가 원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대1인 점이에요? 네. 그럼 정삼각형을 그릴 때 수직인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BC라고 하는 변은 지금 점선과 수직인선이에요? 네. 여기쯤이 BC려나? 지금 점선과 수직인선이 B점과 C점을 연결한 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점선의 기울기입니다. 점선의 기울기가 누군데요? 점선의 기울기 2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2대1인 거 안다면서. 그럼 이 점 좌표는 누굴까요? 아,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렇다면 지난 점도 알고 있고 기울기도 알고 있으니까 끝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직선은 y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식 정리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이죠? 네.
끝까지 다 풀었는데 모르는 게 없다고요, 더 이상? 아, 그 집에서 틀린 거 다 풀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의 정의는 한 정점의 좌표에서 떨어진 거리 같은 점의 자취라고 원을 정의합니다. 원의 정의 자체가 한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 A, B라는 점이 고정되어 있는 점이었을 때 A, B라는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한 개가 아니죠. 네.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의 X, Y의 관계식, 그게 점의 자취죠. 네. 그래서 우리는 두 점과 점 사이의 길이의 값이 R인 걸 통해서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X-A의 제곱 플러스 Y-B 제곱의 값이 R로 일정한 길이인가요? 따라서 양변을 제곱만 해주면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네요. 그럼 얘는 중심점 좌표를 바로 할 수 있고 반점도 바로 할 수 있는 식이네. 중심점 좌표의 값은 A, B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 값은 R이 되는 원이군요. 네. 근데 중심점 좌표의 값은 여기서 부호를 바꿔 쓰는 것 같습니다. 반지름 우변에 제곱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의 방식의 표준형은 뭐가 표준형이었지? 직선의 방식의 표준형은 이게 표준형이었나요? 네. 이게 표준형인 이유는 기울기와 y절편값을 바로 알 수 있는 식이니까. 얘도 중심점 좌표의 값이랑 반지름 값을 바로 알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원의 방식의 표준형입니다. 중심이 0,0이면 식이 어떻게 될까? 0,0이요. 중심이 0,0이면 A, B 자리에 아무것도 없겠네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라고 한다면 A, B 자리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걸 좀 전개 좀 해보려고요. 이걸 좀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전개하게 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까지 쓸 수 있나요? 네. 선생님 전개밖에 안 했죠? 네. 전개한 식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개한 식을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죠. 네. 그 중에 여기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의 값을 이거 어차피 숫자일 거거든. a, b, r에다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밑줄 친 값을 전부 다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저 밑줄 친 녀석의 값을 치환해 볼 생각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첫 번째 밑줄 친 녀석을 플러스 ax 두 번째 밑줄 친 걸 플러스 by 세 번째 밑줄 친 녀석의 걸 c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원의 방식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빨간색 밑줄 친 것들은 숫자일 거니까 또 다른 숫자로 이렇게 정리해 쓴 녀석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은 식이었을 때, 두 식이 서로 같은 식일 때 중심점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식에서 중심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을 지금 대문자 A라고 썼고요. 마이너스 2b라는 녀석의 값을 대문자 B라고 썼나요? 물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의 값을 C라고 쓴 거죠 지금. 그러면 중심점 좌표의 값이 누구라고요? 소문자 A, 소문자 B의 값이 중심점 좌표라면서요. 네. 그럼 소문자 A가 여기서 누가 소문자인데? 마이너스 2분이. 소문자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인가요? 일반형에서는 중심점 좌표를 확인할 때는 X 앞에 있는 숫자, Y 앞의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부호 바꿔준 게 중심점 좌표인 것 같습니다.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부호 바꿔준 게 중심점의 좌표입니다. 하지만 반지름의 값은 물론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제곱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인가요? 네. 그렇다면 반지름 값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반지름의 값 루트만 씌우면 되긴 하는데 반지름은 이걸 공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의 값을 공식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녀석의 값은 중심점 좌표를 구할 때 x 앞에 계수하고 y 앞에 있는 계수를 2로 나눠준 다음에 보호 바꾸는 게 중심점 좌표입니다. 빠른 연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원 다 배웠습니다.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지금 3이었을 때 원을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의 중심점 좌표의 값은 부호를 바꿔 쓰라고요? 네. 오른쪽에는 반지름을 쓰는 게 아니라 반지름을 제곱한다고요? 네. 두 번째 건 중심이 원점입니다. 원점이기 때문에 x에서 뺄 거 없습니다. y에서도 뺄 거 없습니다. 반지름이 루트 6이어서 이건가요? 네. 표준형은 식을 세우기도 쉽고요. 식을 보고서 중심점 좌표, 반지름 좌표 얘기하기도 쉽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우변값에 있는 숫자를 보고서 반지름을 착각해서 말할 때가 좀 많습니다. 반지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중심점 좌표가 y는 x라고 한 선 위에 중심점 좌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y는 x라는 선 위에 있는 점이면 문자를 a, b라고 놓기 싫잖아. 네. 그 중심점 좌표의 걸 뭐라고 놓을 건데요? A, 네, 그게 좋겠습니다. x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중심점 좌표의 값을 a,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중심을 a, a라고 한다면 지금 두 점 좌표를 지나는 원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럼 내가 식을 일단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의 값은 r제곱. 내가 a하고 r만 알면은 원의 방식을 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a하고 r의 값이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a, a라는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하고 이 점까지 거리는 각각 반지름 길이로 똑같은 길인가요? 네. 그래서 둘 사이의 길이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루트는 생략하겠습니다. a-1의 제곱 플러스 a-1의 제곱이랑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a-5의 제곱의 값은 각각 반지름 길이의 제곱을 한 거죠?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이거 똑같다고 놓으면 a 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제곱은 두 개 소거했습니다. 남은 건 왼쪽에, 오른쪽에 남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8.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항했습니다. 4a 값이 24입니다. 따라서 a 값은 6입니다. a가 6이었을 때 r을 구하고 싶습니다. 6을 대입했더니 이게 50인가요? 네. 그래서 r제곱의 값은 50입니다. 그럼 끝난 것 같습니다. 내가 찾는 원은 x-6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50. 그럼 반지름 몇이란 얘기야? 루트 루트 50이니까 5루트인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름의 양 끝점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원의 방식을 구해보세요. 지름의 양 끝점을 주면 두 점의 중점 좌표가 원의 중심일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지름의 양 끝점 좌표를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중점 좌표로서 원의 중심 좌표를 구하고 문제를 푸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중점 좌표로서 원의 중심을 구했습니다. 중점 좌표가 누군데요? 마이너스 1, 근데 반지름을 모르잖아. 반지름은 중심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반지름인데? 중심에서 A까지 거리도 어차피 반지름이고 중심에서 B까지 거리도 반지름인가요? 그럼 중심에서부터 A까지 거리만 재볼까요? 루트 3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에요? 네. 그 반지름 길이 값은? 그런 원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 좌표를 X좌표에서 뺐고요. 25.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주 쉽네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세 점 좌표를 지나는 원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때는 반드시 표준형에 대입하면 큰일 납니다. 꼭 일반형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표준형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연립방정식이 되게 힘듭니다. 심지어 답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표준형한테 대입했을 때는 연립이 힘들어서요. 반드시 세 점 좌표가 주어지는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한테 대입하셔야 됩니다. 아까 일반형이 뭐가 일반형이라고 했지? X 마이너스 A 제곱. 그거는 표준형이라고 했잖아. 이게 일반형이라고 했나요? 아,
일반형에 대입하지 않고 표준형에다 대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원의 방정식이 세 점을 지났을 때 세 점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대입해서 산수하게 되면은 문자의 개수가 5개 있는 셈이 돼버리거든. 문자의 개수가 5개 있으면 식이 3개였을 때 연립이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표준형한테 대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반형한테 대입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선생님 지금 대입하려는 거니 일반형한테 대입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0,-6을 대입했습니다. 산수 완료한 것만 쓰려고 합니다. 플러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Q점 좌표 4,2를 대입할 생각입니다. 16 플러스 4 플러스 우리는 머리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쓰세요. R점 좌표의 값은 7,1입니다. 50 플러스 7A 플러스 B 플러스 C 연립 방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뭘 소거하지? C를 소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그치? 네. 그럼 이 두 개의 식에서 뺄까? 네. 선생님 지금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6 네. 또 플러스 2 맞아요? 약분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또 누굴 연립할까? 누구 연립할 거냐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연립할까? 첫 번째, 세 번째? 네.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뺐습니다. 맞게 산수했는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맞아요? 7로 약분했습니다. 이제 두 개만 연립하면 A, B, C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뺐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8인가요? 네. 그러면 두 개 값을 이용해서 C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C가 누구죠? 끝난 것 같습니다. 답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y는 빵인가요? 네. 답은 일반형으로 답을 써도 되고요. 표준형으로 답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표준형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게 표준형인가요? 자,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는데 표준형 한번 연습 좀 시키고 가려고요. 자, 표준형을 만들려면 x 뭐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없던 숫자 16이 들어갔나? 네. y 플러스 없던 숫자 9가 들어갔어요? 네. 왼쪽에 16, 9 들어갔으니까 오른쪽이 누구예요? 25 네. 빨리빨리 표준형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일반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음과 같은 게 일반형이었습니다. 뭔가 그지 같은 상황이 연출되네? 그치? 쌤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생각 풀 필요 A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 소문자 A, B였어. 이건 대문자 C고. 같은 거야, 지금? 근데 이건 필요 없어. 왜 필요 없냐면, 중심점 좌표만 바로 읽을 수 있으면, 반지름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반지름 구하면 되거든. 이거 외우는 거 힘들어요. 못 외웁니다.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원의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나는 중심점 좌표는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건 중심점 좌표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0 두 번째 건 중심이 누군데요? 4, 세 번째 건 중심 좌표 누구예요? 3 마이너스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었습니다. 없던 게 누가 들어갔어요? 그럼 반지름 값 1인가요? 두 번째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이에요? 없던 숫자 16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16을 넣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있던 마이너스 9를 이항해야 돼요? 그럼 반지름 값 5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습니다. x-3의 제곱과 y 플러스 2의 제곱이 있겠죠? 없던 숫자가 좀 누가 들어갔죠?
9랑 9랑 4, 13? 근데 3도 있었죠. 마이너스 3. 네, 16이네요. 반지름 값은 4인 것 같습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면 반지름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나왔던 반지름 구하는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냥 단순한 산수 문제를 하는데 좀 복잡하게 포장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의 중심 좌표를 줄 테니까 중심점 좌표를 보고서 A 소문자 AB의 값 구하시고요. 반지름 값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일반형에서 중심점 좌표를 보는 방법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네. 중심점 좌표를 보는 방법이 지금 중심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A 3 그러네. 마이너스 2,3이 중심이네. 그 점의 좌표 마이너스 4,B라고 합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4인 거 알겠고요. B의 값은 3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반지름도 구하라고 했나요? 네. 반지름 값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만 만들면 되잖아. 네. 그래서 숫자를 대입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8y 맞게 잘 썼나요? 왜 18로? 네,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6y인가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합니다. x 플러스 4의 제곱이 필요하고요. y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다. 없던 숫자가 누가 들어간 거야? 16이랑 그래서 25가 들어갔어요? 근데 25로 오른쪽에 쓰려고 봤더니 여기 5 플러스 5가 있잖아. 네. 그럼 반지름 값이 누군데요? 네. 반지름을 루트 씌워서 이 루트가 반지름이네요. 되게 쉽네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다음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 반지름 길의 값이 2 이상인 원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반지름 2 이상이라고? 반지름 2 이상이면 r제곱의 값은 4 이상인 거 아니야? 네. 일단 표준형을 만들 생각입니다. 표준형 만들었습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없던 숫자 10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건 이항하면 되죠? 네. 얘가 지금 반지름 제곱한 값이야? 네. 그게 누구 이상이라고요? 4 네, 반지름 제곱한 건 4 이상이라고요? 반지름 제곱한 게 4 이상일 때 k의 범위 구하려고 합니다. 이항했습니다. 인수분했더니 k-6이랑 k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몇 개 있어요? 정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큰 거에서 큰 거에 작은 거 뺀 다음에 1을 더한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좌표 축에 접하는 원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들이 축에 접하는 원들이 있는데 중심점 좌표가 몇 싸움이 있는지도 좀 중요한 요소를 띄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X축에 접하는 원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점 좌표는 중심점 좌표가 A, B가 되는데 상황은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럼 반지름 값은 누가 반지름이야? B점의 좌표 자체가 반지름인가? 네. B는 양수예요? 네. 그렇다면은 중심점 좌표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라고 할 건데 반지름 자체가 b라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은 b제곱이네요. 네. 얘는 중심점 좌표는 a, b가 되는데 반지름은 뭐가 되죠? 반지름은 뭐가 반지름이야? 얘는 반지름이 b였거든? 얘는 반지름이 뭐예요? 네, 반지름 마이너스 b겠죠? 선분의 1이니까요. 하지만 식은 똑같은 식이 나올 것 같은데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인데 오른쪽은 어차피 반지름을 제곱한 걸 써야 되잖아. 마이너스 b를 제곱해서 b제곱이죠? 네. 자, 이 점 좌표는 똑같이 중심점 좌표의 값 a, b입니다. 중심점 좌표는 a, b가 되는데 a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이거 중심 좌표도 a, b인데 중심점의 좌표 a의 부호는 양수인가요? 네. 반지름의 길이의 값은 여기 반지름 길이의 값은 누구야? 네, 여기 반지름 값은 마이너스 a입니다. 여기 반지름의 값은 플러스 a죠? 네. 그럼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두 번째 거 똑같아요? 네. 그럼 결정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 거네. y축에 접했을 때는
R이 필요 없네. R이란 문자가 필요 없다고. 마찬가지 X축에 접할 때도 R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X축에, 아이씨, 잘못 얘기했다. X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의 값은 Y좌표가 결정하는 거고, Y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의 값은 X좌표로 반지름을 결정해요. 네. 그러니까 문자는 A, B 두 개밖에 없는 상태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런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중심점 좌표의 값은 지금 A, B가 중심점 좌표인데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한다고 한다면 여기도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인가요? 네. 그럼 반지름이랑 A랑 B의 값 모두 똑같아요? 네. 그럼 이때 원의 방정식은 누군데요? A, B가 똑같으니까 구태여 B 자리에다 B를 쓸 이유가 없네. 네. 반지름도 A이기 때문에 R이라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문자 하나만 있는 식이 나오네. 네. 그런데 이 점 좌표의 값은 A, B가 중심좌표이긴 한데 얘는 중심좌표가 A, A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중심좌표가 좀 애매한데? 중심점 좌표는 A, B가 되는데 A의 보는 플러스고 B의 보는 마이너스예요? 네. 여기 길이의 값도 반지름, 여기 길이 값도 반지름입니다. 여기 반지름 값은 A지만 마이너스 B인가? 네. 여기 반지름은 마이너스 B고 여기 반지름의 값은 A인가요? 네. 그럼 지금 현재는 R하고 A하고 마이너스 B가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럼 식을 뭐라고 세우지? 원래는 중심좌표면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이라고 식을 세웠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대신에 b 대신에 뭘 쓰자고요? 플러스 A. b 대신에 뭘 쓰자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쓰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r 대신에 뭘 써요? A제곱. 그래서 식은 뭔가 달라졌는데? 중심점 좌표가 일사분면에 있으면 a, a로 잡습니다. 중심점 좌표가 사사분면에 있으면 중심점 좌표가 사사분면에 있으면 중심점 좌표를 뭐라고 잡겠다는 얘기야? a, a로 잡겠다고요? 네. 중심점 좌표가 이사분면에 있으면 중심을 뭐라고 잡을 건데? x, y축에 접할 때는 이사분면에 있으면 마이너스 A. 중심점 좌표가 3, 4분면에 있으면 마이너스 A. a의 값을 양이라고 놓고서 중심점 좌표를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3, 4분면에는 원의 방정식은 뭐겠어? 이게 3, 4분면에 있는 x축, y축에 접하는 원인가요? 네. 2, 4분면에는 원은 뭐라고 하겠어?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제곱은? A제곱. 네. x축, y축에 동시 접했을 때는 문자는 a만 있는 상태로 식을 세웁니다. 한 축에만 접했을 때 문자가 두 개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고요. 자, 다음에 원이 있습니다. 0,1이라는 점이랑 1,1이라는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을 모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축에 접하니까 중심점 좌표는 a, b인데 반지름은 뭐라고 할 건데요? B제곱. 반지름은 b라고 할 거라고요? 네. 근데 b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거 두 점 좌표를 지나. 아, 두 점 좌표를 지나야 되는데 두 점 좌표가 x축보다 위에 있어요? 네. 어떤 원이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면 되지 뭐. 그런데 중심점 좌표의 값은 a, b고요. 지난 점의 좌표 0,1이랑 1,1을 지난다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심점 좌표는 a, b라서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반지름의 길이의 값은 b라고. 네. 그래서 오른쪽에다는 b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가 지금 현재 두 개, 숫자도 두 개인가요? 네. 점 좌표 두 개만 대입하면은 a하고 b의 값을 다 연립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내 생각 맞나요? 네. 아, 근데 뻔히 알겠다, 요.
중심점 좌표일 거면 1,1 반지름 길이일 거면 1인 거 알겠는데 느낌이? 아, 중심은 1,1이고 반지름 1이지 않을까요? 근데 열 방식은 괴로울 것 같습니다. 쌤 제일 처음에 0,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봐봐요. 학생이야? 다시 나가는 학생이었어? 지금 나 혼자 풀고 있다 지금. 파이팅. 자, 1,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1,2 대입했더니 식이 이렇게 됐고요. 전개하고 있습니다. b제곱은 양변에 소거됐습니다. 두 식을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없애지? b를 없앨까? 네, 그럼 위에 건데 2배에서 빼야 되나? 네. 밑에 있는 녀석에서 위에 거 2배에서 빼고 있습니다. 난 니네가 산수 틀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네. 나 맞게 산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산수 맞게 했는지 검토도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인 것 같은데요? 네, a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그때 b의 값이 누구예요? 그러네요. 네. a한테 1 대입했습니다. b의 값은 누구예요? 1. 마이너스 3,5라는 점은 답이 2개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럼 선생님은 2원만 생각했는데 1원 원도 하나 더 있다는 것 같은데? 지날까? 아, 없지 아니에요. 아니,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림 다시 그리기엔 또 싫고 귀찮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도 있을 거고, 이 큰 원도 있을 거고, 작은 원도 있는 모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원 2개 다 구하시래요. 첫 번째 원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네. 마이너스 3하고 5를. 마이너스 3하고 5의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은 누구라고요? x 마이너스 1제곱 y 마이너스 1제곱. 야, 그러면 식으로 안 풀면 안 되겠다. 왜냐면 식으로 안 풀고 내가 건성으로, 아이씨, 대충 1,1이네. 이렇게 풀면 답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아, 네. 그래서 식으로 풀어서 완벽하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신 거 맞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3대 2만큼 떨어져 있는 P점의 좌치가 필요합니다. 거리가 3대 2만큼 떨어져 있는 P점의 좌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는 좀 특별한 녀석입니다. 아폴로니우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 아폴로니우스는 좀 유명한 사람이어서 들어볼 법도 한데. 앞으로 디우스요. 아폴로니우스. 아폴로니우스. 자, 누구죠? 응? 누구예요? 기원전에 예수 탄생 전에 네. 수학자 했는데 심심했나 봐. 심심했대. 자, 임의의 두 점 좌표가 있습니다. 임의의 두 점 좌표가 있는데 두 점 좌표에서 떨어지는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의 좌치. 선생님 지금 이거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점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m 대 n만큼 떨어진 점, 이런 점 우리가 외분점이라고 그러나요? 네. 또 거리가 m 대 n만큼 떨어진 점 중에는 내분점도 있나요? 네. 수직선상에서만 찾으면 m 대 n만큼 떨어진 점은 내분점, 외분점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수직선상에서 두 점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임의의 점의 좌표가 여기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m 대 n만큼 떨어진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점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수직선상에선 두 개지만 좌표 평면상에선 네 개 많을 것 같은데? 네. 좌표 평면상에서는 거리가 m 대 n만큼 떨어진 거리는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원이 나온대. 근데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은 기원 전에 이걸 그려봤대. 그거 대단한 새끼야. 이거 그려볼 생각을 하고 미친놈. 대단하지 않냐? 왜 저럴까요? 응? 왜 저럴까요? 그러게 이 사람이 안 그려봐서 우리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원이 나온대.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이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건 평면에서야.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의 자체는 수직선에서였을 때는 점이 몇 개 있었다고? 이렇게. 수직선에서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의 자체는 두 개 있었다고? 네. 하지만 평면에서기 때문에 그런 점은 되게 많다고? 네. 그게 원을 만들고? 네. 근데 문제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러겠네. 공간상에서는 두 점에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은 9가 나올 거야. 그건 또 아폴로디우스의 9라고 불러. 그걸 또 그렸어요. 응? 그건 또 이제 고3 때 배워. 고3 때는 두 점에 떨어진 거리의 비율 일정한 점의 자취는 9인데 그거는 고3 때. 지금 우리는 아폴로디우스의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그림을 살리는 방법이 그냥 계산하면 되지. 자, A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2,0이라면서요. 네. B점 좌표의 값은 3,빵이랍니다. 그럼 두 점을 3대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않아? 13,1.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했냐? 천재니까요. 실망. 여기가 지금 5칸이야, AB가? 네. 5칸이니까 15칸인데 10칸이 3대2야? 네. 그래서 3에서 10칸 떨어진 걸 찾았구나. 자, 내분점 좌표는 구하기 쉬울 것 같아요. 1,0인가요? 이게 3칸인데 2칸이니까 3대2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네.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 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하는 원이 두 점의 지름의 끝점인가요? 네. 그럼 이 원의 중심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7,1. 네, 중심점 좌표는 7,0이네요. 반지름 또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반지름 몇인데요? 지름은 몇인데? 아, 반지름은 6이에요? 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x-7의 제곱 y제곱은 36? 네. 이렇게 푸는 게 되게 쉽습니다. 외분점, 내분점 구해서 중심 반지름 구해서 답을 쓰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문제 푸는 게 편리합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풀지 않고도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지 않고도 우리는 알고 있는 상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편입니다. P점 좌표의 값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P점 좌표 XY로 적었습니다. P점의 좌체 방정식은 이 X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P점의 좌체 방정식이죠? 네. XY만 들어있는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A점, B점으로부터 3대2만큼 떨어진 점이라며. 네. 그럼 구할 수 있을까? 네. AP 1이 구하고 있습니다. AP 1의 값 루트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Y제곱 BP 1이 구하고 있습니다. X 마이너스 3제곱 Y. 이게 3대2라고? 그럼 제곱할 거 아니야? 네. 제곱하게 되면은 몇 대 몇인데? 9대 4. 제곱했습니다. 이게 9대 4라고요? 네. 이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고 있습니다. 이항하려고요. 5X 제곱. 왼쪽에 마이너스 54x? 네. 여기 있는 거는 16x? 72 마이너스
상수값이 80일 있었고 여기 상수값은 16? 네. 81 10, 빼기 16 65? 네. 이항했더니 오류약 72가 틀린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게 6, 9, 54 마이너스 54 15. 뭐라고? 75래. 70이라고요? 네. 둘 다 틀렸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오로 약분했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네. 완전 조식 만들어 볼까? x-7의 제곱입니다. 오른쪽에 49를 넣어야 되는데 13을 이항했습니다. 30, 똑같은 식이 나오나요? 네. 보라색으로 풀 거야? 빨간색으로 풀 거야? 빨간색. 아폴로니우스는 그래서 편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 가질 때 된 것 같습니다. 네. 배웠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우거든. 포물선도 이런 걸 배웠잖아. 네.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불 껐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만 하고요. 포물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도 포물선 한참 배운 다음에 포물선과 어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판별식은 0이라고 놓고 풀었죠?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는 T는 0보다 작다. 두 점에서 만났을 때는 D가 0보다 크다? 네. 이게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원도 지금 원의 방식을 이제 막 배웠으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원이 있을 때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을 때는 판별식 0보다 크다. 원하고 직선이 만났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났을 때는 판별식 0이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았을 때는 판별식 0보다 작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저급한 방법이야. 저급해. 왜냐면 산수량이 많아. 자, 선생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n값은 모릅니다. r은 알고 있고요. m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접하는 순간에 n값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판별식 계산해 보려고요. 갔다 온 아야 되죠, 일단. 네. 전개했습니다. 이건가요? 네. 자, 이제 판별식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mn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1 제곱 x 자, 이제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은 m제곱, n제곱은 지워져요? 네. 그럼 남은 것만 쓰겠습니다. m제곱하고 r제곱을 곱한 게 있을 거고요. 1하고 n제곱을 곱한 게 있고요. 1하고 r제곱을 곱한 게 있죠. 네. 내가 궁금한 건 n값이 궁금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m 제곱 r 제곱 플러스 r 제곱. 따라서 n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가요? 네. 그럼 얘는 우리는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네. 중심좌표가 0,0인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는 접선을 알게 됐네. 기울기 m인 접선이죠? 네. 기울기 m인 접선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겠네요? 네. 그러면 이 방법이 선생님이 저급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모든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문자로 풀어서 좀 더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 풀 때 대입해서 전개한 다음에 판별식을 계산하는 불편한 방법이 있거든. 불편하니까 저급한 거지. 이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뭘 사용할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사용하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길이가 지금 반지름인가요? 네. 한 점에서 만났을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 길이가 똑같아요? 네. 판별식이 0인 것보다는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 길이 똑같다고 놓는 게 편리합니다. 산수량이 적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안 만났을 때는 D가 큰가요? R이 큰가요? D의 값은 여기가 D의 값입니다. 네. 안 만났을 땐 D가 더 큰가요? 아, 두 점에서 만났을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요만큼이에요? 안 만났을 때는 D보다 말이. R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해하신 거 맞으세요? 네. 저급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할 겁니다. 이게 산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 원은 중심이 원점이죠. 중심좌표가. 그런데 얘가 K의 값을 갖다 구하라고 하는데 먼저 선생님이 접할 때 K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판별식 쓰기 싫습니다. 저급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T는 R. 방금 전에 접선 구하는 공식이 뭐였다고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요? 반지름은 누군데요? m값은 누군데요?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다고요. 루트 10.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을 때 여기는 이 직선이 접하는 선들인가요? 네. 접하는 순간엔 Y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언제 접한다고? Y절편의 값이 플러스 루트 10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었을 때 지금 접한다고요? 두 번째 거의 답은 K의 값의 범위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접할 때는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입니다. 두 점에서 만났을 때 K의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있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나나요? 그럼 K의 범위는 뭐라고 할 건데요? 설마 루트 10보다 크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 Y절편의 값인 K의 값이 플러스 루트 10과 마이너스 루트 10 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요? 아까 무슨 개소리 하셨죠? 자, 안 만나려면은 여기 있을 때는 안 만나요? 네. 그럼 이때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Y절편 K의 값이 루트 1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작다. 쌤은 접선 공식은 매우 중요하거든. 접선 구하는 공식은 쌤이 저번에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 걸 설명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아니에요.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게 기억 안 나나요? 네. 설명할 때 쌤이 이런 말 했습니다. 파푸스 정리라는 녀석의 값은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의 중점 BC의 중점 좌표가 M점이었을 때 누가 똑같다고요? A, B, D. 왼쪽 오른쪽 제곱한 거의 합이랑 가운데 거 제곱이랑 절반 제곱에 두 배랑 똑같다고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배우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보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접선, 기울기가 M인 접선도 원에서 접선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보지만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수능 보는 그날까지.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영원히 기억해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상위 4% 안에 들어온 애들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한 번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상위 4%에 벗어나 있다는 얘기야. 언젠가. 네.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능 보는 그날까지는. 뭘 보내달라고요? 내일 매일. 이걸요? 왜요? 아, 손으로 지금 쓰기 귀찮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을 풀고 싶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 전에 뭘로 풀겠다고요? 두 점에서 만났을 때는 D가 크다고요? R이 크다고요?
우리는 닭에 준하나 봅니다. 빨간색이 지금 빨간색 실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D고요. 반지름 이런 게 반지름인가요? 네. R이 더 길었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납니다. 접할 때는 D하고 R이 똑같다고요? 네. 안 만날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D가 반지름보다 긴 거죠? 이 관계는 대부분 애들이 원 그리고 선 그려서 눈으로 보면 되는데 그 짓을 하지 않아서 잘못 푸는 경우가 되게 허다합니다. 걔네들은 그냥 틀려야죠. 게으르니까요. 우리는 원하고 직선을 그려서 관계를 확인합시다. 네. 답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들이 답인데 지금은 원의 중심점 좌표에서 직선까지 거리 값을 측정해 볼 생각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뭔데요? 루트 10분의 K. 아까 전에 한이 무슨 말 하시죠? 플러스 9 플러스 1. 자, 이 값이 큰 거야? 반지름 1이 큰 거야? 첫 번째 문제 풀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더 이랬을 때가 그럼 절대값 K값이 어떻다고요? 마이너스 절대값 K가 루트 10보다 작아요? 네.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값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가 안 만나는 거였나? 네. 절대값 K라는 녀석의 값이 루트 10보다 컸을 때 네. 절대값이 컸을 때는 큰 값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다? 네. 하지만 선생님은 접선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중심이 원점이었을 때 접선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접하는 순간에 K값을 먼저 구해놓고 나머지 범위는 나중에 생각하는 게 선생님 제일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죠. 이게 쉬워 보이세요? 네. 근데 이건 외우긴 외워야 되거든. 자꾸 써먹어야지 외워지거든. 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의 중심점 좌표가 원점이 아닙니다. 아까 접선은 중심점 좌표가 원점이었을 때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원의 접선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은 원의 중심 좌표가 원점이었을 때만 할 수 있고요. 얘는 중심 좌표가 누군데요? 중심이 원점이 아니죠? 네. 이때는 접선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네. 만난다고 하는 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D하고 R이 똑같았잖아. 네.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가 컸어? R이 컸어? T. 자, 우리는 멍청한 게 확실합니다.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D고요. 여기 길이가 반지름 R이거든. 네. D가 큰 거야? R이 큰 거야? 두 점에서 만나려면? R. 네.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생각하는 거지 그냥 외워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질문을 던질 때마다 방금 했던 걸 머릿속에 상상할 겁니다. 따라서 결국 만난다는 내용은 D보다 R이 커나 같을 때 문제 풀라는 얘기네. 그럼 반지름의 값은 알고 있나 모르겠다? 반지름 값을 알기 위해서 완전주식 만들어야 되잖아. x 플러스 2의 제곱이랑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오른쪽에 뭐가 필요하지? 없던 숫자가 5가 들어갔으니까 5를 썼으면 좋겠는데 빼기 4. 네. 그럼 반지름의 값은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D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D의 값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야? 중심점하고 직선의 방식의 일반형하고 사이의 거리인가요? 네. 둘 사이의 거리 재고 있습니다.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제 남은 거는 둘의 관계만 가지고 식을 쓰라고요. 루트 2분의 절대값 K-1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따라서 절대값 K-1의 값은 루트 2보다 작습니다. 절대값이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플러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사이 있고요. 내가 필요한 건 K의 범위입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1 플러스 루트 2까지가 답인가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현의 길이라는 파트로 왔습니다. 뭐 내용 정리가 필요 없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만 있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 정리 따위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하고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원은 중심좌표가 0,0이고 반지름 길이의 값이 2가 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의 중심점 좌표는 0,0이고 반지름 길이의 값 2인 상태입니다. 근데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현이 있습니다. 이 직선은 기울기가 지금 몇이죠? 1. 직선의 기울기가 1인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의 길이라고 한다면 교점과 교점 사이의 길이인가요? 네. 여기 길이가 2라고요? 네. 그럼 절반의 길이의 값은 1일 거 아니야? 네. 그럼 피타고라스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의 반지름 길이의 값은 몇이라고요? 원의 반지름 길이의 값 2였습니다. 그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몇이라고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몇이냐고요? 어떤 년이 1이라고 하는 거 들어버렸습니다. 저 아니에요. 네, 어떤 년인지 모르겠네요. 비밀로 합시다.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3이라고요? 네. 이제 거리만 재면 되겠네. 거리만 재가지고 K값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거리 재는 거는 x-y 플러스 K는 빵이라는 직선의 것이 일반형과 중심점 좌표 0,0 사이의 거리를 재서 루트 3이라고 놓고 싶다고요? 네. 루트 2분의 K. 따라서 절대값 K의 값은 루트 6입니다. K값을 모두 구하세요. 아주 쉽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원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적혀 있을 건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과 직선 위에도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을 건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값 중에 제일 짧을 때와 제일 길 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하고 직선 위에 도대체 어떤 점에서 거리의 값이 가장 길고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거리가 제일 짧을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중심점 좌표의 값이 누구라고요? 반지름값 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완전제곱식 만들었습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없던 숫자 25가 들어갔나요? 네. 오른쪽이 16이에요? 네. 반지름의 값은 4가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누군데요? 4분의 3. 기울기 4분의 3이면 양수인 기울기를 가지고 있네요? 네. 기울기의 값이 양수인 선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너는 왜 휘어져 있을까요? 기울기 4분의 3인 선 대충 그렸습니다. 원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 중에 도대체 어디 있는 점에서 직선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 중에 어디 있는 점까지 거리가 최소일까요? 수지. 그래서 미리 이 선을 그려놓겠습니다. 쌤이 지금 그리는 선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수선 내린 선을 미리 그려놓겠습니다. 여기 수직입니다. 원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 중에 이 점의 좌표하고 이 점 좌표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까요? 네. 또 어디 거리가 최대일까요? 거리는 수선발 내렸을 때 거리를 얘기하거든? 네. 이런 점에서 직선 있는 점까지 거리의 값은 이런 길이가 거리야. 아, 뒤에 내렸을 때. 네. 여기 있는 점에서 수선발 내렸을 때 제일 긴가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한 최소값은 지금 여기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지금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려면은 결국 필요한 녀석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이걸 알면은 반지름 값을 빼준 녀석의 값이 최소값인 것 같고 반지름을 더해준 값이 최대값일까요? 네.
그럼 당장 필요한 건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합니다. 원의 중심점 좌표 마이너스 3,4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 5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다 하셨어요?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30. 마이너스 35라고? 그래서 7. 반지름 값 4였잖아. 네. 그래서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3, 최대값은 누구라고요? 11.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다 봤습니다. 남은 거는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거는 원의 방정식 배웠고요. 표준형 일반형 원의 방정식 배웠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고요. 지금 배우는 거는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원이 서로 외부에 있을 때, 서로 외부에 있다고 하는 거는 원과 원이 교점이 없는 상태로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건 내부에 있다고 하네. 한 원이 다른 원 속에 있으면 내부에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바깥쪽에 접할 때가 외접할 때, 안쪽에서 접했을 때는 내접할 때입니다. 외접, 내접.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원과 원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내부에 있는 녀석과 같은 녀석인데 중심이 똑같은 두 개의 원을 동심원이라고 부릅니다. 중심이 똑같은 원. 자, 쌤이 접선 좀 그어볼 생각입니다. 쌤이 접선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접하는 거 참 잘 그렸으면 좋겠다. 너 왜 선이 왜 휘어지지 또? 자, 쌤이 맞다. 이런 기능이 있었지? 오. 최첨단. 이 선의 이름이 공통 외접선이야. 이 선의 이름은 공통 외접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공통 외접선이 두 개인가요? 네. 이것도 공통 외접선은 두 개야? 네. 얘는 공통 외접선이 애매한데? 얘도 공통 외접선이 없는 것 같은데? 얘도 공통 외접선이 없지? 네. 이번에는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크로스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선은 크로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네. 얘는 공통 내접선입니다. 얘는 공통 내접선입니다. 얘는 공통 내접선이 두 개 있었죠, 방금. 네. 총 공통 접선의 개수는 4개 있습니다. 공통 외접선은 두 개 있었는데 얘가 공통 내접선입니다. 공통 내접선 하나 있습니다. 얘는 공통 내접선이 없죠? 네. 얘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야 돼?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야 돼? 공통 내외접선. 애매하네? 그치? 네. 그래서 이건 그냥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애매하니까요. 공통 접선의 개수는 접선은 다해서 몇 개 있다고요? 첫 번째 외부에 있을 때는 2개. 네. 공통 접선의 개수는 3개 있고 공통 접선의 개수는 2개 있고 공통 접선의 개수는 1개 있나요? 네. 나머지 건 공통 접선의 개수가 빵개시 있고요. 네. 공통 접선의 개수를 가지고 원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공통 접선을 가지고 원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이가 반지름 두 개 합한 것보다 컸을 때가 외부에 있다고 하네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합보다 큽니다. 그때는 외부에 있습니다.
중심 사이 거리하고 반지름 해백값이 똑같았을 때는 접합니다. 왜 접할 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값이랑 반지름 두 개 더한 녀석이 똑같습니다. 문제 풀 때 사용할 식들입니다. 두 점에서 만났을 때는 이게 삼각형을 만들죠. 네.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날 때를 설명합니다.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차이값보다는 크고 합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네.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입니다. 한 점에서 내접할 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인데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녀석의 값이 중심 사이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내접할 때. 네, 지금 보시면서 지금 외우고 바로 문제 풀어야 되거든? 네. 자, 내부에 있을 때는 큰 원의 반지름 값은 여기 빨간색 길이가 큰 원의 반지름이야. 네. 작은 원의 반지름의 값은 여기가 지금 작은 원의 반지름이지. 네. 작은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다. 네. 그런데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이의 값은 여기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이죠. 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이는 요만큼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이입니다. 네. 그런데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뺀 녀석은 왼쪽과 오른쪽 두 군데지. 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뺀 녀석은 여기 왼쪽 길이도 있지만 오른쪽 길이도 좀 있죠? 네. 그래서 반지름의 차이값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이보다 더 깁니다. 이게 내부에 있을 때입니다. 이런 대소관계를 통해서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들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위치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가리고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원과 직선이 만날 때 어떻게 풀었죠? 그거 D랑 R 해서랑 그다음 접선. Y는 MX 얼마 N 루트 쭉 플러스 만날 때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가 만나는 거라고요?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만나는 거라고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D하고 R이 같았었나? 네. 두 점에서 만날 때는 R이 더 크다. 이거 모두 다 만나는 거라서 이게 만날 때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두 원이 만날 때라고 한다면 어떨 때지? D가 R 플러스 R 다시보다 클 때. 아, 같을 때. 이게 외접이야? 네. 또 D의 값이 이렇게 했을 때 내접이에요? 네. 또 어떨 때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만난다고 하는 건 두 원이 만나는 거는 D의 값이 차이 값보다 커 나왔고 합보다는 작거나 될 때 만나는 거예요? 네. 원과 직선이 만날 때 원과 원이 만날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다 포함합니다. 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되묻겠습니다. 공통 접선의 개수가 3개 있습니다. 무슨 관계예요? 왜죠? 네. 공통 접선의 개수가 2개 있습니다. 무슨 관계예요? 공통 접선의 개수가 2개 있습니다. 무슨 관계예요? 서로 다른 두 점. 네,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원과 원이.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때는 어떤 관계 있지? D하고 R하고 R-의 관계가? 네 점에서만. 내부에 있을 때.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때는 반지름과 반지름 그리고 중심 사이의 거리 사이의 관계는 D가 R 빼기 R 다시보다 작다. 네, 반지름 차이값보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짧았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하자마자 물어봤으니까 바로 얘기해 주시네요. 과연 조금 더 지났을 때도 얘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멍청해서 언제 똑똑해질지 일단 좀 기다려 봅시다. 너희 멍청해요. 경계는 되죠. 요. 쌤이 지금 너희를 판단하기에는 너희는 지금 하고 있는 정도를 봤을 때는 상위 너희 또래 집단 애들 중에 한 7, 8% 정도에 속했을 것 같아.
4%까지 지임을 못했고. 또 제가 돼요. 우리나라에 일 믿는 학교는 몇 프로에 있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여기 근처에 성대 있잖아. 성대가 몇 프로여야지 갈 것 같아. 2%. 성대 가려면은 1%.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한 4점 몇 프로 안에 들어오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다른 과목이 병실일 수 있잖아. 네, 그럼 하버드는 상위 몇 퍼 정도 돼야 돼요? 하버드는 공부 못해도 가는 경우 많아요. 걔네들은 공부만 가지고 뽑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전형이 있잖아. 하버드는. 네. 그렇다면 저도 근데 하버드는 노력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가. SAT 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 학교에서 뭐 리더십 같은 거, 뭐 체육 활동, 뭐 예술 활동 이런 거, 아니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다채로운 활동들 많이 한 애들 보고 미국은. 그럼 그 미국에서 두 원 중에 첫 번째 원은 알고 있는 원입니다. 중심점이 1,0이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인가요? 네, 두 번째는 중심이 4,이고 반지름이 R인 원입니다. 근데 두 개의 원의 위치 관계가 다한 것 같습니다. 양수 아래값 또는 범위를 구하세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내적. 그렇지. 외접과 내접 중에 하나만 생각하는 애도 있어. 근데 외접하는 거 하거나 내접하는 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이의 거리가 몇인데? 1,0, 4,0이니까 중심 사이 길이 값은 3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방금? 네. 네, 네. 그럼 반지름의 차이값이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반지름의 차이값은 이렇게 표현해야지 올바를 것 같은데 2가 큰지 R이 큰지 모르니까. 네. 반지름의 합의값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네요? R은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요. 자, 첫 번째. 3이라고 한 녀석의 값이랑 R 플러스 2가 똑같을 때 외접인가요? 네, 3의 값이랑 절대값 R 마이너스 2가 똑같을 때 외접입니다. 첫 번째 R의 값은 1인 것 같고요. 두 번째 R의 값은 누군데요? 5 또는 마이너스. R은 음수일 수 없죠. 아, 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이게 답이네요. 네. 두 번째 건 만나지 않는다고? 만나지 않으려면은 어떨 때 만나지 않는 거지? 떨어져 있. 아, 외부에 있거나 내부에 있을 때. 외부에 있으려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의 값이 반지름 합보다 커야 되는 거였어? 네. 내부에 있으려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의 값이 반지름의 작아요. 차이 값보다 작아야 돼요? 네. 그다음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R 플러스보다 컸을 때 또는 3의 값이 절대값 R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로 풀어야 되겠다. 첫 번째 건 R의 값의 범위가 1보다. 근데 R은 원래 양수여야 돼요? 네. 두 번째, 절대값이 크니까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다예요? 네. 그래서 R-2가 3보다 클 때? 네. 근데 R-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R이 음수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안 쓰겠습니다. 귀려고 들으셨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공통의 방정식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딱 여기까지.